네, 지난 주말 병원에서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는 채 서울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 성범죄 이력까지 드러난 김길수에 대해서 법무부와 경찰은 도주죄까지 추가로 적용할 방침인데요. 예,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엽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그 김길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동선들이 좀 잡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모습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일단 창동역에서 목격이 되었고, 당국의역, 뚝섬 유원지, 그리고 현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도 목격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처음 간 곳은 역시 자신이 생활 근거지로 활동했던 이제 의정부, 경기 그 북부 지역이죠. 그래서 그 지인 등을 만나서 일정한 도주 자금 등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본다면 지금 제의 개인적인 추측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목표지로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즉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도피 원조에 관한 일정한 의류 또 약간의 금전 등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자신이 지향하는 그 장소는 이 경기 북부 지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만약에 다른 곳을 목표를 했으면 그곳으로 바로 갔겠죠. 근데 네. 그러기에는 구금 상태에서 의복이라든가 복장이라든가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친인척한테 도주에 관한 원조를 받게 돼도 그 친인척 당사자는 저희 친족 특례가 있어서 도피 원조죄 등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 자체는 도주죄가 추가되기는 합니다만 네. 그런 등등으로 현재까지는 일단 본인이 생각하는 안착 장소 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장소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합니다. 안착 장소 목표지라고도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고속터미널에서도 포착이 됐었잖아요. 거기서 어떤 버스를 타고 지방으로 갔을 가능성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과연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 고속터미널 근처에 나타난 것인지 이 부분은 사실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얘기는 이제 뭐냐면은 예. 일단 지금 현재 대중교통 수단을 무엇인가 이용하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이 차라리 개인 택시를 이용한다든가 또는 개인의 도주 원조를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검거라든가 발각되는 것에서 위험성으로부터 더 자유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고속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또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연 어떠한 사람들하고 최근에 이른바 지인 아주 친한 관계를 유지를 했었는지 그리고 이전 전과와 관련된 면에서 여기서 얘기는 이번에 구속된 사항이 사실 이 특수 강도였단 말이죠. 네네. 그랬을 때 과연 이제 공범이 있었는가의 여부가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 자신감이 있는 것, 지리적 연고감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곳이 만약에 지방이라고 한다면 네. 아마 지금 수사 당국에서는 이른바 연고지 수사 또는 과거에 많이 이렇게 활동을 했던 그 지역에 관한 이미 나름대로의 목배치 내지 그런 수사망은 확보를 시도하려고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요약하게 되면 예. 지금 상태에서 지방으로 이렇게 이전할 가능성도 배제는 하지 못하지만 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이런 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이 사람이 네. 도주 유형이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하나는 이동형입니다. 즉 장소를 한 장소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 바꿔나가는 형태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정착형이죠. 정주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네. 한 장소에 이른바 콕 들어박혀서 여러 가지 모양새를 완전히 바뀐 다음에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생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 이 두 양자를 조합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이동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장소에 정착을 지금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맥락에서 혹시 그 정착지가
뭐 지방에 있다라고 만약에 예상한다면 예. 뭐 지방으로의 이동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추정이기는 합니다만, 다만 지금 도주를 하는 그러니까 도주를 하기까지의 그 과거의 과정들을 봤을 때도 상당히 좀 계획적이었던 것 같다라는 이제 좀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다분히 그 계획적입니다. 일정한 정과 경력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 도주하기에 가장 성공적인 기회를 찾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소위 외래 병원 진료를 가서 그 상황에서 화장실을 통해서 이렇게 탈주하거나 도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죠. 근데 이번 그 사안 같은 경우는 아주 그것이 역력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있을 때부터 사실은 이제 이물질 그 숟가락을 삼키는 것 자체 이것도 결국은 도주라고 하는 기회 공간과 기회 구조를 만들기 위한 예. 의도적 계획의 발현이었고 그렇죠. 더구나 이것이 명확하게 그 보이는 것이 그 지금 일단은 응급한 상황에서 그 내시경 등으로 이 이물질을 제거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몸을 비틀면서 거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무엇인가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기회를 노리겠다라고 하는 계획성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특히 이 사람이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다른 범죄로 그 복역을 6년이나 한 상태입니다. 네네. 그러면 내가 또 다시 교도소로 가겠다. 더군다나 지금 이 혐의는 특수 강도의 혐의면 이것도 역시 중형을 면치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교도소에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도주를 해야겠다고라고 하는 계획과 생각 자체가 사실은 이제 검거돼서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순간부터 계획을 이렇게 마음속에 마련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 도주를 하는 순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화장실에 가겠다, 뭐 세수를 하겠다고 해서 수갑을 풀어줬다라는 내용들이 좀 보도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그 법무부의 개호의 실패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즉 지금 이런 상황이 과거에도 있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처음 생긴 뭐 특별한 새로운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러한 이 구속되었던 네. 사람이 병원 진료를 이용하기 위해서 목걸이를 삼키는가 하면 손톱깎이도 삼키기도 하고 칫솔도 삼키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예. 병원 진료를 갑니다.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이 법무부 그 교정 직원이 이것을 철저히 이해를 해서 저희 뭐 이른바 그 개호를 밀착 개호를 하고 이른바 그 보호 장비 한쪽 수갑 자체를 이렇게 풀어주면 안 됐었고 만약에 풀어준다고 해도 화장실에서 용변 등의 사용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출입문 창문을 철저히 확인을 하고 밀착 개호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사실상 이제 소홀히 한 이런 면 그리고 이 사람이 도주한 그 순간에 바로 경찰에 그 신고를 했으면 예. 사실 그 112 그 지령 등을 통해서 검거를 했었을 가능성도 사실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안양 근처에서 택시 타기 그 직전에 요즘에 그 112 신고 같은 경우 5분 안에 도착하기 때문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법무부 직원들이 왠지는 모르겠지만 30분에서 1시간까지 이 시간을 상당히 지체한 점 이것도 상당 부분 좀 나중에 좀 추후 조사가 있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예, 이렇게 어쨌든 병원에서 도주를 하고 이제 택시를 타고 의정부로 이동을 했는데 택시비를 이제 결제해준 여성이 있었단 말이죠. 이 여성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이 여성의 이제 말은 그겁니다. 지인은 맞지만 범행을 공모한 건 아니다. 이 내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함께 이런 계획을 세우고 처음부터 뭐 일정한 행위의 기능적 분배를 한 것은 아닌 듯 하고요. 다만 이제 택시 기사의 휴대폰을 통해서 일정한 그 용돈이라든가 또는 택시비를 지급을 받기 위해서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다만 그 중요한 것은 이 휴대폰 번호를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택시 기사의 휴대폰을 통해서 연락이 가능한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 보면 상당히 이제 가까운 사이다. 다만 이제 그 이 여성 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도주를 혹시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경찰에서도 입건하겠다라고 아직 발표를 하지 않고 입건을 검토하겠다라고 한 얘기가 만약에 이와 같은 것을 알면서도 도주를 원조를 해줬다라고 하면 이건 분명한
그 도피 원조죄에 그 해당이 되는데 예. 만약 그렇지 않고 내가 급히 가니까 뭐 잠깐 내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택시비는 좀 내주고 용돈 좀 잠깐만 빌려달라고 하는 만약에 그런 상태였다고 한다면 입건의 대상이 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제 그 입건의 대상이다라고만 일단 수사기관에서 현재 이 30대 여성에 대해서 그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의정부에서 30대 여성을 만나고 양주로 넘어가서 친동생과 또 접촉을 했단 말이죠. 옷도 네네. 건네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가족들이 또 이 도주를 도왔을 가능성 그리고 지금도 가족들과 함께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가족에게 한번 연락을 했기 때문에 또 다시 어느 시기에 다시 그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항상 그 도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친족 가족이 관련돼 있는 경우가 그 많이 있죠. 그 몇 달 전에 그 김봉현 뭐 회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예, 예. 도주했을 때도 그 누나 그다음에 예. 조카가 일정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한 바와 같이 이렇게 그 친족이 도피했을 때 일정한 원조를 해주는 행위 자체는 친족 간의 특례 때문에 처벌되지도 않는 점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또다시 연락 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수사 당국 등에서는 연락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일정한 뭐 조치를 해놨을 것도 같고요. 그리고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이제 중범죄고 오히려 형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락이 오게 되면 적극적인 자수의 좀 권유를 그런 할 필요가 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관계 당국에서도 가족들에게 그와 같은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예, 일단은 뭐 법무부에서는 현상금 500만 원까지 걸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행방은 묘연하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과거에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사실도 이제 확인이 되면서 지금 나와 있는 동안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진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우려되는 그 점입니다. 이 지난 6년을 복역했을 때 그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고 안 좋은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특수 강도 강간이었습니다. 예. 즉 성폭행도 하고 강압적으로 돈도 뺏었다라고 하는 이런 점이고요. 그것도 이제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구속된 그 혐의 역시 특수 강도였죠. 예. 그 이 역시 상당히 그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을 해서 스프레이 등으로 이제 뿌리고 약 6억 6천만 원, 7억 원 상당의 돈가방을 강취해서 도주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상당히 지략적이고 범죄적 지능이 높고 힘으로 무엇인가를 제압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혹시 도주를 지금 계속하다가 도주 자금이 떨어지는 그런 순간에는 결국 계속 도주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2차, 제3차 범행을 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런 경우 무고한 시민이 그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위험한 지금 범죄인이다. 따라서 지금 그 교정당국과 그 수사당국이 조기 검거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 이 제보의 역할도 상당히 그 중요합니다. 네. 그 또한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즉 수사당국과 언론이 지금 여러 가지 변형, 변작 이러한 것을 가상적인 사진을 함께 이렇게 배포하고 공개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금 벌써 사진을 봤더니 머리까지 좀 다른 모습으로 깎은 예, 것 예. 같아요. 그렇다 본다면 또 다른 이제 그 변형적인 외관을 갖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공개 전단의 그 모습 자체도 안경을 쓴 경우 또 머리를 삭발한 경우 또 모자를 쓴 경우 뭐 이런 등등을 가상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공개하는 그래서 그 제보의 양과 질을 높이는 것도 조기 검거의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도주 4일째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이어가야 할지 그리고 더불어서 조금 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비슷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행동하면 될지 요령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그 수사 당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리적 연관이 있었던 것 예. 또는 본인의 지인과 일정한 사회적 관계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지점들에 관한 이제 그 추적 조사가 계속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아마 그 CCTV의 동선을 따라가는 그런 추적 수사도 계속 확보가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그 김길수는 이런 도주하는 것을 나름대로 식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식으로 또
이렇게 이동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지인들에 관한 여러 가지 개인 정보들을 활용해서 일정한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입체적 수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수상하거나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면 적극적으로 제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또 다른 좀 측면에서는 지금 현상금을 500만 원으로 네. 조정당국에서 정했는데 현상금 수준도 조금 높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성숙한 시민의 의식으로 적극적인 제보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보상금하고도 연동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계 당국의 재검토도 좀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